충남도가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하나토탈 서산 대상공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불법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설도 확인됐습니다. 태안군이 태안 보령간 연료교 명칭에 대해 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남 지역 버스 노동조합이 29일이었던 조정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현재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파업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원도시 활성화를 위해 당진 옛 군청사를 복합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태안 보령간 연륙교 명칭을 정한 후 태안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충남도는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 지명위원회가 정한 태안 보령간 연륙교 명칭은 원산 안면대교. 그동안 보령시는 원산대교, 태안군은 솔빛대교를 주장해왔습니다. 보령시는 원산이라는 지명이 포함된 만큼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태안군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명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충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산 안면대교는 시군의 의견을 듣지 않은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법적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태안군의 의견입니다. 주민들도 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태안 지역사회는 집단 반발에 나선 모습입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지사 지시에 따라 도민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태안군과 보령시와도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며 조만간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명 재심의는 규정에 없고 충남에서 과거 열린 적도 없는 절차이지만 이번에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원산안면대교로 명칭이 굳어지면 도청 항의 방문 등 집단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 일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만약에 이게 실현이 안 되면은 다시 재심의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주민들은 이 다리를 막아버리자. 우리는 다리가 없어도 그간에 잘 살고 잘 지냈으니까 우리는 다리로 인해서 서로 지역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명칭을 정해 다음 달 4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국가지명위원회로 넘겨야 합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지사와 양지역 시장 군수 간 만남에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지난 17일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하나토탈 서산 대상공장에 대한 점검 결과 위반 사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충남도가 경기도와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지난 23일부터 닷새간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1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 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했는데요. 대기환경보전법에선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토탈은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미가동 상태인 2기에 공기조절장치를 열어도 외부 공기가 여과 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했습니다.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충남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토탈 측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하나토탈 관계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주장인데요. 가지 배출관의 경우 수증기를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분리된 물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장 내 폐수 처리 시설로 옮겨진다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에 대해선 사용 중지 처분을 내리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고장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기록 보존 미이행, 대기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폐수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 7건에 대해서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하나토탈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유증기 유출 사고 이후에 주민들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9일까지 병원을 방문한 인원은 약 2,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나토탈 인근에 사는 주민 1,300여 명과 근로자 900여 명입니다. 사고 직후 두통과 어지러움, 눈 충혈 등의 증상을 호소했는데요. 서산의료원 측은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없어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혈액 검사, 안구 세척 등 기본 검사와 응급 처치 등을 한 뒤 모두 기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남 지역 버스노조와 버스 운송 사업조합이 진행 중인 노사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충남 세종 지역 자동차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손실분을 고려해 월 47만 원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회사 측은 근로자 임금 인상을 위해 버스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시행 등을 충남도에 요구했습니다. 충남도는 7월에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과 사측에서 요구한 재정 지원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6월 말까지 협상을 해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시 조정 신청을 하고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도내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말리포 해수욕장은 6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운영되며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밤 10시까지 해수욕장을 개장합니다. 꽃지와 몽산포 등 태안 지역 나머지 27개 해수욕장은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44일간 운영되며 보령 대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5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1년 당진 신청사가 지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옛 군청사는 당진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신청사로 이전되면서 주변 상권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선 옛 군청사 활용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진시의회 최창녕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시의회 최창녕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구군청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구군청 주변은 당진시청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행정, 경제, 사회를 이끌며 당진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도시 인구의 증가로 외곽지역에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당진시 청사 이전과 함께 구군청 지역의 상권이 날로 쇠락되는 등 원도심 지역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누질 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개발로는 옛 명성을 되찾고 누구나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 주민으로서 구군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당진시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당진 원시가지가 구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는 당진의 중심지였는데 구군청, 경찰서, 터미널이 다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황폐화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뉴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리봉, 구군청, 또 시장, 읍내천을 잇는 벨트를 잘 연결한다면은 우리 후세한테도 희망이 있는 곳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좀 계획을 잘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한 분을 더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군청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당진시에 건의사항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몇 년 전부터 아동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에 심혈을 기울이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족이 함께 교육과 여가 등을 이용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며 또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공간도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구군청 건물을 일괄 철거하여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 공간을 만들어 가족 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근시안적 부분적 개발보다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복합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진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군청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당진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군청사 활용 계획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청 청사는 전체 면적이 7천여 제곱미터로 본관 등 3개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관 건물은 도심광장 및 거점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철거될 예정이며 57억 원 예산으로 당진 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단위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별관 1건물은 지속가능발전 담당관의 국비 공모사업인 청년타운 조성 사업으로 44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청년 창업 지원 시설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별관 2건물은 경제에너지과에서 국비 공모 사업으로 7억 원을 투자하여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18억 원의 예산으로 외부 건물 보강 및 신축하여 신중년 재취업센터, 전기차 창업지원센터, 여성 등 통합 일자리 센터 등 세대 융합센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군청 인접지역에 34억 원을 투자 가족문화센터 신축 계획으로 2019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청소년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진시에서는 구군청 청사 주변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모두가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어하는 열린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되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군청사 주변은 당진의 오랜 역사 중심지로 당진이 고향인 사람들의 향수를 일으키는 지역입니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국비, 공모 사업 등으로 근시안적인 구군청사 활용 방안보다는 구청사 전체와 주변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 공간을 계획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한편 가족이 함께 즐기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간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고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즐기며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구군청사 주변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진시의회 최창룡 의원이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돌발 해충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는 돌발 해충 피해와 예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양섭 충남도 농업기술원 재해대응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현재 우리 충남 지역의 돌발 해충 발생 상황 좀 어떤가요? 예, 먼저 돌발해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날개 매미충 등 갑작스럽게 발생량이 많아져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금년 우리도는 지난 3월 조사한 월동난 조사 결과를 예측해보면 꽃매미는 전년보다 13%, 갈색 날개매미충은 2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충남도가 지속적으로 방제 활동을 펼쳐온 성과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돌발해충과 관련해서 지금 이 시기가 좀 방제 적기라고 당부를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방제 적기 설정은 월동란의 부하가 70에서 80% 정도 진행되고 약재 방제 효과가 가장 높은 1에서 2일형의 약충기를 약재 방제 적기로 보는데요. 네. 바로 우리도는 6월 15일까지가 방제 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제 적기를 판단하는 방법은 3월에 월동란을 채집해 부하 시험을 하거나 1월에서 4월까지의 기상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육 0.5도나 유효 적산 온도를 분석해서 방제 시기를 설정합니다. 네. 이 돌발해충으로 인한 충남 지역 피해 사례도 좀 궁금한데 돌발해충이 발생하면 구체적으로 농작물에 좀 어떤 피해를 주게 됩니까? 먼저 돌발해충이 피해를 주는 농작물은 다양한데요. 특히 사과나 배, 복숭아 등 과수원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해충은 가지 속에 산란하기 때문에 도관을 막아 양분과 수분 이동을 나쁘게 해서 가지가 말라 죽거나 과실의 품질을 나쁘게 하고 과수 등 가지에 붙어 작물의 영양을 빨아먹어 나무 수사를 약하게 하고 분비물을 배출하여 검게 그름을 유발해서 상품성을 저하시킵니다. 네. 갈색날개 매미충과 같은 돌발해충들은 농작물뿐만 아니라 산림과 공원, 가로수 등 조경수에도 잎에 가위하면서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예.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농가에서 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과수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산림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강한 돌발해충을 방제를 위해서는 농경지와 산림지를 함께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을 단위로 같은 시기에 방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장 내의 병해충 관리는 농업인 스스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과수원 내 예찰을 통해서 발생 상황에 따라서 농장 단위의 개별 방제 실천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돌발해충과 관련해서 이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과 농가 지원 사업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돌발해충은 농경지만 방제에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경지와 산림지 협력 방제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시군청, 산림부서 간의 협업 방제를 위해 도와 시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돌발해충 방제대책협의회를 매년 개최하는데요. 네. 협의회를 통해서 도에서는 우리도의 공동 방제 기간을 설정하고 시군에서는 공동 방제 날을 지정하는 등의 농경지와 산림지의 협업 방지를 계획을 수립 실천해 방제 효과 극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역별 발생하는 돌발 병해충 등 주요 병해충의 중점 관리를 위해서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조기에 병해충을 예찰, 진단하고 적기 방제를 통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정밀한 예찰과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종합진단실과 예찰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 골든타임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이동성이 강한 돌발해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농경지와 산림지 그리고 마을 단위의 공동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을 단위 등 공동 방제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이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 제도에 맞게 돌발해충 방제에 있어서 꼭 등록된 농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제 시에는 옆에 있는 다른 농장이나 작물로 농약이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돌발해충 방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양섭 충남도 농업기술원 재해대응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양승도 충남지사가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 가능성 등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던 때와는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혁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정부 역시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 지사는 27일 오후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진행된 제8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지난번 시장군수회의에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며 국가대표 축구 종합센터 천안시 1순위 협상자 선정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평택 오송간 KTX의 천안 아산역 무정차 문제와 관련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고 결의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탕이 돼 청신호가 오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안전성 문제와 관련 KDI의 긍정적인 검토를 주문하지 않았나 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혁신도시 지정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려 15개 시장 군수님이 한뜻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망이 밝다 할 순 없는 상황이라며 220만 도민과 더불어 100만 서명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양 지사는 최근 네덜란드와 독일 등 유럽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언급한 뒤 역한 척 현장을 생생히 봤다. 확신과 함께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며 해양보건 등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확인한 만큼 자신 있게 밀고 나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양 지사의 혁신도시 발언에 대해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등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임을 언급한 것이라며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올 수도 있는 만큼 전망이 어두운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계속해서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예산군이 충남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도가 추진하는 먹거리 종합 전략의 일환인 이 사업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하는데요. 군에 따르면 충남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2020년에서 2021년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 185억 원을 투입해 2만 제곱미터 부지에 건축 연면적 6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합니다. 그 안에는 5개 주요 시설인 친환경 유통센터와 시민교육센터, 직거래 물류센터, 광역인증센터, 지역순환 가공센터와 부대시설로 로컬푸드 시민식당, 식농체험장,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예산읍 대회리 113번지 일원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옆 도유지 16,000제곱미터를 후보지로 신청했으며 유치에 성공하면 원도심 공동화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한 선정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12일 이틀 동안 현지 실사와 제안서 발표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장 의지는 물론 지방의회 관심도까지 평가 항목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의원들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군의회는 17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간절히 숙원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농정유통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가 신청한 후보지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예산군은 지리적으로 가운데 지역이다. 도내 다른 시군들이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유리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충남의 취업자 임금은 올랐지만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고용네트워크에 따르면 2018년 도내 남성 취업자의 월 평균 임금은 305만 6천 원, 여성은 188만 9천 원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는 116만 7천 원으로 10년 전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직업은 돌봄과 보건, 개인 생활 서비스직,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상담과 통계, 안내 및 기타 사무직이 차지했습니다. 충남 고용네트워크는 여성 취업자가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에 집중돼 남녀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며 성별에 따른 직종 분리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2019 일지 태극 연습의 일환으로 부여에서 다중 이용시설 테러 대비 실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14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등이 진행됐습니다. 충남도는 각종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산시가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서산 대산항 크루즈선사 초청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프린세스 크루즈사를 비롯해 세안대 박창호 교수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서산 대산항 크루즈선 유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크루즈 유치 마케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아동센터 3곳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화장실과 도배를 비롯해 주방시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은 운영기간이 오래된 시설과 노후화 정도를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8일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열무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장김치가 떨어질 시기에 맞춰 관내 이웃들에게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로 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열무 500단으로 담근 김치를 독거노인 등 150여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당진시가 모내기철을 맞아 여성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척지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이동식 간이 화장실은 성문 대호 간척지 안 4곳에 마련됐습니다. 간척지의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이나 집과 멀어 농민들이 영농 활동을 할 때 불편을 겪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30일 오전 8시 50분 도청 전시 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을지 태극연습 기관장 도상 연습에 참여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30일 오후 5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일본 텐니시 스포츠교류단 환영 인사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30일 오후 3시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위원회를 주재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30일 오후 6시 태안군 종합운동장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전략 및 준비 상황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30일 오후 7시 30분 홍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19년도 홍성군립합창단 기획연주회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30일 오전 9시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리는 을지 태극연습 1일 종합상황보고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30일 오전 11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청양군 미래전략 정책개발 전담팀 운영회의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큰데요. 이런 날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9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13도, 태안이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23도, 서산이 24도, 당진과 홍성 25도, 예산과 청양이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 맑다가 구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빨래는 야외 건조하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세차하기에도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조금 있겠고 서해 남부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